안녕하세요, 까칠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벌써 10월이 됐어요. 여러분 10월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3분기 최고의 책을 뽑아보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올해 각 분기별 최고의 책을 뽑아보고 있는데요, 2021년 3분기, 즉 지난 7월, 8월, 9월에 출판되었던 책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책 3권을 오늘 또 들고 왔습니다. 오늘 컨텐츠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밝은 밤이라고 하는 책으로 쇼코의 미소로 잘 알려진 최은영 작가님의 신작 소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은영 작가님의 첫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60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제대로 좀 시간을 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증조할머니, 할머니, 어머니, 나 이렇게 4대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시간적으로도 약 100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가 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곡진 시간들 속에서 이 한 집안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려낸 그런 소설이에요.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책의 메인 화자, 즉 스스로를 나라고 이야기하는 주인공인 지연은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바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의 잔소리도 그렇고 또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해서 회령이라는 곳으로 직장을 옮겨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릴 적에 한 번 보고 그동안 계속 만나지 못했던 외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근데 사실 외할머니하고 이 지연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이 외할머니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아져서 그동안 외할머니를 못 봤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연히 그곳에서 만나게 된 지연과 외할머니는 이제 조금씩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연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외할머니를 통해서 증조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살아온 이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전해 듣게 돼요. 이게 줄거리의 전부입니다. 사실 요거보다 더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실 때 휴지를 준비하시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보셔야 되는 책입니다. 굉장히 슬픈 책이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한 5번 정도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랄까, 그 슬픔이요, 뭔가 기분 나쁜 슬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띠지를 보면은 소설가 오정희 씨가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슬픔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더 큰 슬픔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이 설명이 딱입니다. 정말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 슬픔을 통해서 더 큰 슬픔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줄 너무나도 좋은 책이에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올해 읽었던 모든 책 중에서 아마 가장 좋은 책으로 아직까지는 꼽고 싶습니다.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책은요, 댄 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책으로 꼽는 책 중에 한 권이 어떤 거냐면 칩 히스와 댄 히스라고 하는 형제가 함께 쓴 스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뭔가 가르치거나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꼭 보셔야 되는 책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책은요, 그 형제 중에 동생인 댄 히스가 쓴 책입니다. 이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강의 상류 이런 뜻도 되고요, 혹은 조금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로컬 기기,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부터 서버로 데이터로 이렇게 전송하고 올려보낼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업스트림의 개념은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막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업스트림을 이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 이렇게 정의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거리에서 계속, 그리고 자주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사고가 잘 일어나니까 그 사거리 한쪽 구석에 앰뷸런스를 대기해놔야 될까요? 혹은 교통경찰이 계속 지켜보면서 신호를 어기거나 이러는 사람이 없는지 감시를 해야 될까요? 사실 앰뷸런스를 대기해 놓는 거는요, 이거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항상 그 사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체계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요, 그 사거리의 신호 체계 자체나 그 사거리를 통행하는 방법 자체를 근원적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죠. 이게 훨씬 더 좋은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댄 히스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업스트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운스트림보다 업스트림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업스트림의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늘 다운스트림에만 매달리는 4가지 이유, 그리고 업스트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 7가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의 컨셉과 내용도 너무 좋은데요, 더 좋은 것은 이 내용이 실제 사례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잘 읽히는 그런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술술술 읽어나가는 그런 책이 되실 거고요,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이 각 영역들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강제로 좀 읽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런 강제력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좋은 책이고, 정말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좀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좀 전환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추천하는 책은요, 어른의 문답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부제가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옵니다. 부제가 어떻냐면요, 개싸움을 지적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책의 부제를 듣자마자 나한테 꼭 필요한 책이 거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사실 저도 이 부제를 읽으면서, 그리고 이 책의 사례를 보면서 이 책을 꼭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읽게 됐어요. 사실 최근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게다가 슬슬 이 대선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서로 다른 견해들이 부딪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도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막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막 얼굴이 붉어지거나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주변에서 자신의 믿음이 강한 이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조금 많이 있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자기의 믿음이 아주 강한데 그 믿음이 나와 달라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는 건강하고 또 평화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그렇게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평화롭고 그리고 지혜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2명의 저자는요, 총 36가지 대화의 기법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법들을 굉장히 활용하기 쉽게요, 난이도별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기본,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달인, 이렇게 수준을 나누어서 36가지의 기법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책이 또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 대화의 기법들이 그냥 저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응용인식론, 인질협상과 전문협상, 그리고 심리학 전문 분야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검증된 연구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이러한 기법들을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꽤 두꺼워 보이고요, 실제로 페이지도 한 3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책에 8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뭐냐면 다 각주예요. 책의 거의 4분의 1이 각주의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참고 자료와 연구들을 바탕으로 쓰신 책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3분기 최고의 책으로 뽑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 책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상대와 대화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막 하나씩 둘씩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막 무릎을 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이야기할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꼭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릴 때 또 한 가지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대화 기법을 소개하면서 예로 실제 대화들의 예를 조금씩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저자들의 가치관을 살짝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대화의 기법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추천을 또 고민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이 책의 존재를 나만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 책의 기법들을 누군가 읽고요, 그 기법들을 저에게 적용을 하면 그 누군가가 제 생각에도 개입하고 제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좀 위험한 책입니다. 그래서 나만 알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모든 걸 다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책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3분기 최고의 책 3권을 또 뽑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순서는 오늘 책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와 상관이 없이 정말 이 3권의 책은요, 정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점점 책을 읽기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책들과 함께 이 가을 행복하고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를 살짝 바라봅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